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세계 3대 전설적인 빈티지 스피커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오디오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히스토리나 제품 가격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지만 저는 그 제품들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음향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 3대 빈티지 스피커를 뽑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첫 번째로 나오는 게 JBL의 D440, 44000 파라곤이죠. 아마 오디오 매니아라면 이 스피커 이름들은 모두 다 한번 들어봤을 텐데요. 오늘 특히 제가 소개하는 이 모델은 아주 보기가 드문 시제품에 해당이 돼서요. 아마 지구상에 이 모델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일본에 소장자가 있는 거고요. 제가 사진을 구하게 돼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파라군 JBL은 1947년도에 생긴 미국계 스피커 제조사이고요. 현재는 그 하만카톤과 함께 그 삼성 브랜드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파라곤을 만들 당시가 1957년이었는데요. 그때 이 스피커 디자이너가 리처드 레인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모델은 1957년에 만든 시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요건 측면 모습이고요. 먼저 이 스피커가 왜 1번으로 중요하냐면 파라곤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유일한 스피커입니다. 유네스코의 그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외 나머지 스피커들 중에 유네스코의 인류 문화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은 없어요. 그만큼 이 제품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전설의 빈티지 1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제품을 설명하려면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1957년에 생산됐지만 그때도 이미 3웨이였고요. 여기 보면 우퍼가 안쪽에 있고 이 우퍼가 이 곡면을 가지고 있는 망곡각을 가지고 있는 이 판넬에 부딪혀서 돌아서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미드레인지를 담당하는 부분이 여기 있고요. 이 미드레인지도 혼이 앞에 연결되어 있는 복합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 부분을 담당하는 트위트는 이 중간에 지금 위치되어 있어서 전방으로 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퍼와 미드, 트위트가 일직선상에 정렬하지 않고 각각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퍼는 직접파가 아닌 통을 돌아 나오는 혼을 사용하는 간접파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 JBL은 원래 그 극장용 스피커를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최근 그 당시에는 이제 극장용 스피커가 그 쇠퇴기를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웨스턴 일렉트릭이나 알텍 같은 애들도 거의 문을 닫기 일부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JBL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 극장용 오디오를 가정용으로 한번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최초로 나온 게 이 바로 파라곤이에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들이 보면 아직도 극장용 컨셉을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 극장용은 큰 홀에서 앉은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위치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리를 제공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JBL 이 파라곤도 이 우퍼가 돌아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의 거실에 있는 파라곤에서 어디에서 듣든지 간에 소리에 편차가 없이 비슷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이 구조, 이 앞에 있는 망곡각을 가지고 있는 판넬을 이용해서 이 소리들을 흩뿌려서 어느 방향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나오게끔 그런 컨셉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초기에는요, 이 레인저라는 분이 극장용을 만들다 보니까 9피트의 엄청나게 큰 제품을 만들려고 했나 봐요.
근데 이게 회사가 어렵고 해서 돈도 없다 보니까 못 만들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 JBL 소형 인클로즈 설계를 담당하던 아놀드 울프라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분한테 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했는데, 이 사람이 제안한 것이 소형화와, 그리고 시장에서 유통을 하려면 한 개짜리 9피트 이상이 되는 큰 타입을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를 나누는 분해형으로 제안을 해서 비약적으로 이 파라곤의 설계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제품을 보시면 일단 이 가운데가 분리가 되고 뒷면에서 본 우퍼가 이렇게 있고요. 이 우퍼는 앞쪽에 있는 망곡 통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구조이고, 요게 미드레인지입니다. 이게 트위트이고, 여기에 네트워크 두 개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퍼는요, 당시에 대세였던 최고급 사양들은 모두 다 12인치를 썼어요. 아마 가정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우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모델은 150-4C 우퍼이고요. 현재 16옴짜리고 알리코 자석을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아마 JBL에서도 생산되는 우퍼 중에 아직도 최상위급으로 되어 있죠. 알리코 자석은 뭐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를 섞어서 만든 걸로 자속력이 좋아서 뭐 그 당시에는 최고급 자석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 전면에 보이는 미드레인지와 트위트입니다. 이 미드레인지는 뒤에 다이아프램이 장착되어 있는 형태인데, 앞에 이제 혼이 연결된 복합형으로 해서 나오는 구조였고요. 트윗은 바로 나오는 그런 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드레인지는 375 드라이버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 JBL의 창립자인 제임스 B 랜싱이 직접 만든 것입니다. 최고급 운전 유닛으로 아직도 알려져 있고요. 안쪽에는, 이 뒤쪽에는 그 알루미늄 다이아프램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뭐 현재도 JBL의 미드레인지는 다 알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트윗 같은 경우에는 진동판에 이 독특한 링 모양으로 다이아프램을 넣어갖고 만든 거고요. 모델명은 07516 16옴짜리입니다. 몸 바디는 알루미늄 전체를 주물러 해서 만든 것이고요. 뭐 현재도 아마 이 스타일은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급품 보시면 상단 부분에 앞 전면 부분에 이 곡면형의 원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우퍼에서 나오는 저음 부분을 여러 방면으로 동일한 위치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후면 곡면이고요. 이 부분을 수작업으로 다 꺾어서 이 볼트 너트로 결합을 한 초기형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가 분리되는 분리형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초기의 파라곤은 그 파티클 보드 같으나 MDF 보드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100% 미송만 사용했고요. 미송 합판도 5겹으로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구조로, 그 다음에 양산된 구조와는 약간 다른 재질로 구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아직도 여기에 프로토타입이라고 기원형이라고 되어 있죠. 시제품이라는 것이고, 당시의 모델이 D44000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1957년 1월 달에 제작을 했다라는 뜻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제품은 미송 합판으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건 바닥 부분이에요. 바닥 부분에 미관상을 위해서 다리를 8개 당시에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바뀌어서 곡면이 있는 다리 4개로 바뀌는 모양이라서 요게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더 증명해 주는 상태입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15인치 우퍼이고요. 알리코 자석을 사용했고, 뭐 JBL 최고의 모델입니다. 요거는 미드레인지이고요. 이건 혼이 제외되어 있는 뒷부분에
드라이버만 나타낸 것이고 이 안에 이제 알루미늄 다이아프램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요거는 혼 트위트인데요. 앞쪽 바디는 알루미늄 주물을 깎아서 만든 알루미늄 혼이 붙어 있는 부분이고 뒤쪽에 이제 그 보이스 코일이 링 모양으로 해서 아예 알루미늄 방막에 붙어 있는 다이아프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에 총알 같은 부분은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건데요. 이 보통 트위터들은 음압이 너무 세서 앞으로 너무 쏟아지듯이 나오기 때문에 청취자가 되게 귀가 아플 정도이고 미드와 우퍼와의 그 음압 밸런스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런 모양의 이퀄라이저를 놔가지고 음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 안에 있는 다이아프램이 일직선이 아니고 가운데 부분이 올록볼록하게 가깝게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출발하는 음파와 가장자리에서 출발하는 음파의 속도가 달라서 이 앞쪽에서 출발하는 음파가 이 총알 쪽이 이렇게 안쪽엔 또 곡면돼 있거든요. 밥그릇 모양으로 그 부분에 부딪혀서 뒤로 돌아갔다가 나오면서 가장자리에서 출발하는 음파와 비슷한 속도로 나오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퀄라이저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죠. 네,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인데요. 여기 보시면 N7000이라고 되어 있고 이 N7000 네트워크가 우퍼와 미드레인지를 나누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하나 더 썼는데요. 요게 이제 트위트를 나누는 N400이고 이 N400은 지금 하츠필트 그 모델에도 사용됐던 걸로 현재는 거의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희소한 상태입니다. 네, 이상 JBL 8학원을 마치고요. 두 번째 전설적인 빈티지로 영국 타노 회사에서 만든 오토그라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스피커는요. 닥터 파운틴이라는 타노의 창립자가 설계를 했고요. 닥터 파운틴은 음향학을 전공한 박사입니다. 이 타노의 오토그라프의 이름이 오토그라프가 된 것은 이 닥터 파운틴이 직접 설계하고 음악을 다 확인한 다음에 품질을 보장한다라고 해서 이 앞부분에 파운틴이라는 서명을 여기다 표시를 달았어요. 그래서 영국말로 서명이 오토그раф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직도 오토그раф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태이죠. 닥터 파운틴이 1953년에 뉴욕 오디오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오토그래프를 한 100조 정도만 시생산했고요. 현재는 이 100조의 행방을 찾아서 온 오디오 매니아들이 찾고 있지만 검증되고 인정되는 오리지널 100조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 오리지널의 가격은 가격 불문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원형을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원형이라고 주장하는 제품들도 사실 검증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오토그래프는 이 삼각형이고요. 코너에 놓고 거실의 코너에 놓고 듣게 되는 독특한 모양이고요. 당시에는 53년도에는 스피커가 큰 소리를 내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 구석에 나서 벽까지도 혼의 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먼저 디자인을 보면은요. 앞쪽에 스피커는 15인치 동축 유닛, 즉 우퍼와 가운데 트윗이 한 일직선상에 있어서 우퍼의 소리와 트윗의 소리가 파장들이 서로 어긋나거나 시차를 나타내지 않아서 엄청나게 풀레인지처럼 자연스럽게 음압이 나오도록 하는 동축 레인지 15인치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동축 레인지의 저음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뒤에 백 호른 시스템을 놓게 됩니다. 이 뒤로 나오는 앞쪽으로 나오는 소리들은 이 앞부분에도 혼이 있어서 전방 호은으로 나오지만 뒤쪽으로 발생하는 저음들은 이 뒤로 데려가서 목을 통과해서 아래로 뚝 떨어진 다음에 이 측면에 있는 이쪽 부분으로 퍼져서 나오는 3단 구조 시스템으로 실제로는 트윗과 우퍼만 있는 투웨이지만은 이
통 자체가 우퍼 역할을 해서 총 3웨이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뒤쪽 백호른 쪽으로 나오는 음파는 350Hz 이하의 파장만이 흡수되지 않고 돌아 나올 수 있게 닥터 파운틴이 설계했고요.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독창적으로 인정받아서 아름다운 저음과 현악적인 배음 그리고 대편성곡들의 웅장함을 이 스피커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소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술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스피커 하나는 뭐 85kg 정도 되고요. 높이는 1.5m 정도의 성인 남자보다 다소 작은 사이즈로 매우 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복각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유닛이 제외되고 그릴이 제외된 상태에서 보시면 이 부분에 이제 우퍼가 장착이 되면 이 뒤쪽으로 이 부딪히는 천정 부분을 해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뒤쪽으로 해서 측면으로 나오는 3단 혼 시스템으로 작성이 되고, 이거 인클로즈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비용과 경비가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가죠. 그리고 장착되는 유닛은 최초의 100조에는 실버 그레이드가 장착되는데 뭐 현재는 실버는 뭐 몇 천만 원씩 하고 있는데 소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희소성에 의해서 그렇게 가격이 나오는 것 같고요. 현재 그 다음 버전인 레드 칼라, 이 알리코 자석 부분의 덮개를 레드 칼라로 레드 모니터가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이 이 골드 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착되어 있는 15인치 동축 유닛은 실버에서 레드, 레드에서 골드 순으로 지금 변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영국 타노이 오토그라프는 코너형의 삼각형이었지만 이 타노이가 미국에도 진출을 해가지고 타노이 아메리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거기에서는 이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대편성이나 현악곡을 듣기보다 재즈 같은 걸 한창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강력한 배음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을 선호하는 모양으로 제조를 했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현존하는 미국 타노이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사각형 오토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그릴을 제거했을 때 여기도 똑같은 구조로 측면에 저음이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파티클 보드에 검정색을 칠해 놓은 상태이죠. 그리고 세 번째 3대 전 세계 전설적인 빈티지 스피커 중에 세 번째는 미국 젠센사가 만든 임페리얼 PR100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1953년에 마호가니 원목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이 제품은 어떤 음향학적인 것보다는 집을 장식하는 가구적인 역할이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앞쪽에는 지금 천으로 되어 있는 그릴 앞에 알루미늄 도금을 한 이 레일 같은 장식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측면에는 피크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되어 있고, 미드레인지와 우프는 이 그릴 안쪽에 별도로 나와 있고, 안에 우퍼가 아랫부분에 있어서 이 통 전체가 우프를 위해 존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젠센은요 1950년대에 생산된 설립된 미국 회사이고, 당시에는 그 극장용 오디오 시스템으로 한참 성장하고 있었던 웨스턴 일렉트릭사에 스피커 유닛을 공급하던 하청업체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웨스턴 일렉트로닉이 거의 망해가고요. 그 후발로 젠센이 이제 극장용 시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가정용도 지금 생산을 한 상황입니다. 보통 이 제품은 파라곤도 3웨이였지만 타노에는 2웨이 동축이었고, 이 제품도 3웨이, 당시의 대세인 고급품들은 3웨이였는데 3웨이를 채택하고 있고요.
보시겠지만 캐비넷은 지금 마호가니의 색깔이 돼 있어서 1950년도 제품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뒷면이고요. 아직도 그 인정서들이 붙어 있는 상태이고, 이 뒷면의 커버를 제거하면 이 바깥쪽 윗부분에 미드와 트윗이 동시에 붙어 있는 구조, 그리고 이 통 아래쪽에 지금 우퍼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의 판넬을 제거하면 이렇게 우퍼가 안에 갇혀 있듯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우퍼와 미드레인지 거리를 극과 극으로 벌렸냐면은, 우퍼 때문에 이 중고음들이 마스킹되는 효과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였고요. 우퍼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바닥 반사를 통한 웅장한 저음, 아주 선명하고 가벼운 저음들을 만들기 위한 구조로 이렇게 설계를 했고, 우퍼가 통해서 부밍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격벽을 설치해서 안에다가 가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다른 사진인데 옆에 보시면 천정에서 내려온 걸로 지금 고정이 돼 있죠. 이게 이제 미드레인지고 이 위에 트윗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랫부분은 지금 우프가 장착되어 있고 별도의 캐비넷이 안에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요거는 네트워크인데 젠센 임페리얼은 독특하게도 이 3웨이 각각의 네트워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건 우프고 요거 미드, 이건 트윗인데요. 그래서 각 유닛별로 아주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음압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우프는 600Hz 이하로 크로스오버를 잡았고, 미드레인지는 600하고 4000 사이, 그리고 트윗은 4000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역시 15인치 우퍼이고요. 알리코 자석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우프는 특히 아주 섬세하고 깨끗한 저음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 제가 이 임페리얼 500을 직접 들어봤는데 저음은 확실히 독보적으로 너무 아름다웠고요. 저음과 중고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두 개의 스피커가 연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정도의 분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뒤에 미드레인지에 앞에 혼이 장착되어 있고 윗부분에 트윗이 알루미늄 트윗이 지금 장착되어 있는 일체형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것은 네트워크이고요. 이 세 개를 설치한 것은 현재 기계들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 제품이 얼마나 고급 사양으로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1950년대에 한참 최고급 가정용 빈티지 스피커들 대형화가 나왔을 때 세계에서 3대 전설적인 제품 파라곤, 그리고 오토그라프, 임페리얼, PR100 이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 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